네, 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비율, 파트 두 번째인데, 비율을 이제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모든 비율을 다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용적인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부 비율, 많이 출제되는 비율들은 나눗셈으로 하는 게 더 간단한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50%는 절반 아닙니까? 그럼 나누기 2로 하는 게 당연히 쉽겠죠. 33%는 나누기 3. 33%는 근데 정확하게 나누기 3은 아닙니다. 그렇죠? 33.3333%죠. 그래서 나누기 3을 했을 때는 33%보다는 약간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에서 정확한 계산값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림 계산이라고 하는데 뭐 적당하게 대소 비교 큰지 작은지 몇 배인지 뭐 몇 배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 정도 이야기할 때는 나누기 3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는 우리가 영어로 뭐 쿼터라고 그러죠. 쿼터. 그래서 4분의 1. 25 곱하기 4는 100이니까요. 그 다음에 20%는 5분의 1. 그래서 5%, 5로 나눠주는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제 12.5% 같은 경우가 바로 나누기 8과 같다. 그래서 8을 곱해보시면 100이 나오지 않습니까? 8, 1은 8, 2, 8에 16, 5, 8에 40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울 거 별로 없죠. 이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뭐 절반이라는 건 다 아시고 33.3%가 나누기 3이라는 건 아시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쿼터가 4분의 1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아신다고 보는데요. 뭐 그다음에 20%가 5분의 1이라는 거 굳이 외워야 된다면 이 정도? 뭐 이 정도? 뭐 쿼터 모르셨습니까? 나누기 4,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아실 거라고 보고요. 네. 뭐 잘 모르시면 뭐 이 정도 다섯 개 외우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면 50% 나오면 나누기 2 하는 게 더 빠르겠구나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한번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315만 2천. 여러분 이런 숫자 나왔을 때 좀 큰 숫자 나왔을 때 빨리 읽으실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컴마가 우리가 세 자리마다 시켰는데 첫 번째 컴마가 찍힌 곳까지는 1000,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콤마가 찍힌 곳은 이제 밀리언, 100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꼽힌 곳까지 가면은 이제 10억 9개가 돼서 그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3, 4, 12, 12개가 돼서 이제 우리 단위로 조가 되는 거죠. 조. 뭐 100만까지 잘 쉽게 읽으실 수 있는 315만 2천이다. 이거의 25% 또는 밑에 38만 1600에 12.5, 12조 갖고 뭐라고 했어요? 나누기 8이라고 했죠. 다음에 6,510에 33%는 얼마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0.25 곱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누기 4 하는 게 훨씬 빠를 수 있다. 1의 자리수잖아요. 그렇죠? 나누기 8이 훨씬 빠를 수 있다. 나누기 3이 훨씬 빠를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나누기 4를 해주시면은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3, 1, 5, 2, 1000 나누기 4에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요거를 생략하고 이제 여기 위에다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7, 4, 28 그래서 3이 났고 그럼 4, 8에 32 32하고 3이니까 4, 8에 32구나. 뒤에 동그라미가 3개 있구나. 해서 7, 8, 8, 0, 0, 0 그냥 뭐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면서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7, 8, 8 빵빵빵 78만 8천이다. 이거를 여러분 0.25 곱하는 것보다는 4로 나눠주는 게 훨씬 간단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2.5% 곱하는 것보다는 8로 나눠주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12.5% 나오면 나누기 8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떠올리는 그게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뭐 우리가 25%면 나누기 4 쉬운데 12.5% 뭐지? 뭔가 익숙한데 나누기 8 이걸 떠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누기 8 해주시면은 4, 8에 32 그다음에 32니까 61 나니까 7, 8에 56 7, 8에 56 해서 4, 7, 7 빵빵 계산하실 수 있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나누기 곱하기 33%를 나누기 3으로 나누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이게 이제 유사 근사치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3 해주시면 2170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실제 33%보다는 살짝 작아요. 네네. 33%보다는 이제 살짝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살짝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거죠. 네. 여기는 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살짝 같은 값은 아니고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그쵸? 그쵸? 이게 맞죠? 나누기 3 하는 것은 사실은 33.333333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큰 값이 나오는 게 맞는 거고 실제 33%를 해준 것은 그거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나누기 3은 33.33333%니까 뒤에 3333이 있으니까 더 커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데 이 대세에는 여기 뭐 한 30가량 21 정도 차이 나는 거 가지고 대세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뭐 차이가 있다면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겠죠. 네. 대세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계산하는 게 좋죠. 그래서 네, 6번째입니다. 이제 비율 파트 3번째인데요. 선택지 유형에 따른 계산과 유효 숫자를 판단하기인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있으면 구역별 인구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와 전체가 있고 인구수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선택지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A 구역의 전체 인구의 전체 A 구역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 이하이다, 이하이다, 이하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40%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0.4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0.4를 곱해주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3,200만, 52만, 그쵸? 3,252만, 882 곱하기 0.4를 해가지고 어떻게 1,300만, 8,352.8 읽기도 어렵네. 네, 이렇게 산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유효 숫자라는 건 뭡니까?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숫자는 몇 가지냐 하면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앞에서 세 자리 정도까지 우리가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숫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앞에 세 자리까지 했을 때 예를 들면은 325를 했을 때 우리가 퍼센트는 길어야 두 자릿수죠. 그렇죠? 5%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예. 그랬을 때 소수점 첫째 자리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0.5를 곱했을 때 소수점 첫째 자리 정도까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소수점 밑에 두 개이기 때문에 세 자리 정도는 해줘야 소수점 첫째 자리가 나오고 땡땡 점 땡 이런 식으로 첫째 자리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소수점 첫째 자리가 나오면 거의 첫째 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거의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세 자리를 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 있냐면은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1, 2, 5, 6, 7.5, 9, 1 만약 이런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1, 2, 5. 171이다 이런 숫자가 있으면 앞에 세 자리를 한다고 해서 이 세 자리랑 요 세 자리를 비교하면은 이거는 단위를 완전히 무시하신 거죠. 그래서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여기 세 자리를 보실 거면은 위에 숫자도 같은 기준점을 해서 앞에 숫자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자리 정도로 계산하는 게 맞고 여기서 실제로 앞에 세 자리만 해서 3, 2, 5만 띄어서 3, 2, 5 곱하기 0.4 했더니 13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계산하는 것은 이 뒤에 물론 동그라미가 생략이 돼 있죠. 동그라미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생략이 돼 있는데 이 숫자보다 1300만보다 당연히 큰 숫자가 나오겠죠? 왜요? 요거 뒤에 붙은 거를 생략했잖아요. 생략하고 계산했는데도 1300만 이상이 나왔다면은 이걸 생략하고 계산했는데도 1300만이 나왔다면은 실제 계산하면은 1300만보다 많다는 얘기죠. 많으면 이거는 뭐 이 숫자보단 당연히 크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이건 1300만까지 가지도 못했는데요. 근데 1300만보다 작은 숫자를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 1300만이 나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실제 숫자는 크다는 거죠. 당연히 크다는 거죠. 그럼 40% 이하이다? 이하는 무슨 이하? 그렇죠? 네. 네, 40% 이하이다. 이하이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크니까 40%를 계산했더니 커요. 크니까 이거는 이하이다가 맞는 거죠. 작으니까. 그렇죠?
예, 40%를 계산하는 그 값이 A에서 제시된 값보다는 더 커요.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A에서 제시한 값은 40%보다 작다는 게 맞는 말인 거죠.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PSAT 자료 해석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단어, 핵심 단어, 주요 단어에 대한 6가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또 핵심 단어 어휘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